공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20페이지 인수 정리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까요? 인수 정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상급 문제로 취급이 돼요. 왜? 수학 선생님들이 볼 때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애들이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요, 선생님이 되게 쉽게 막바로 보자마자 그 어렵다는 과정 한 큐에 해결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고, 서술형 평가를 대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방식으로 어렵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수정리라는 개념이 뭔지 보도록 하자. 자, 인수정리란 뭐냐?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F의 알파는 R.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의 핵심 식일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얘를 한번 문장으로 읽어볼까? 시작!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는 의미죠.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였는데, 이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나머지가 0인 녀석을 우리는 인수 정리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나머지가 0일 때를 인수 정리라 한다. 즉 f의 알파는 0이다 라는 구조의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인수 정리라 한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 녀석을 집합처럼 설명을 해보자면요, 나머지 정리 안에 인수 정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f의 알파는 이 자리에 아무 숫자는 막 와도 돼. 0, 1, 2, 3, 4 이런 거 와도 되는데, 인수 정리에서는 나머지 자리에 오직 무슨 수만 올 수 있다? 0만 올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걸 인수 정리라 한다예요. 자, 그래서 왜 인수 정리라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 선생님이 식 세우기 해보겠습니다. 그래, x-알파로 나눴더니 혹시 뭔지 몰라?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쓰려고 했더니 나머지가 0이래요. 써줄 필요가 없겠죠. 즉 우리는 fx라는 요 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fx는 뭔지 모르지만 x-알파하고 여기에 qx라는 건 x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얘기지. 어떤 식이 곱해져 있는 이런 구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x를 인수분해하면 가로 곱하기 가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무조건 100%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도 와,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앞으로 이런 구조의 식을 인수정리라고 부르자. 즉 인수정리 핵심은 뭐다? f의 알파는 0이다. 자, 나머지 정리 핵심식 뭐라고? 시작! f의 알파는 R. 인수정리 핵심식 f의 알파는 0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수정리는 이게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이 인수정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얘다. 뭐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결론! 인수정리 핵심은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다? 0이라는 거다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밑에 보도록 하자. 지금부터 우리 인수정리의 변형식 활용 연습할 텐데, 모든 변형식의 핵심은 f의 알파는 무조건 0이 되어야 한다요. 이게 바로 가장 핵심이다. 여기까지 정리해두고 우리 지금부터 재미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필기가 되셨습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래에 1, 2, 3 3개의 식을 주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수정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인수정리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문제 속에 출제자가 우리에게 이런 식을 주면 인수정리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이씨, 똑같은 식 막 저렇게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주는 경우 전부 인수정리예요. 자, 그런데 얘는요 그냥 노골적으로 나머지가 0이니까 인수정리인 거 보였죠? 근데 얘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급 변형식 이런 구조의 식이 나와도 인수정리예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즉 FA는 3, FAB는 3, FAC는 3. 어떤 일관된 공통적이 느껴지는 이런 수치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도 인수 정리 문제고요. 우리 요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는 2A의 제곱 플러스 K, FAB는 2B의 제곱 플러스 K, FAC는 2C의 제곱 플러스 K. 요 녀석 봐도 어떤 요 식 세 개 사이에 특정한 일정한 규칙성이 느껴지지? 이와 같이 규칙성이 느껴지는 식을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 줄 때 우리는 얘는 무조건 인수정리로 푸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인수정리 핵심은 뭐냐? 우리는 이 식을 봤을 때 이 조건을 가지고 fx의 구조를 밝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fx라는 식과 관련이 돼 있을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fx는 무조건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래서 fx는 x-a라는 인수 가지고 있을 거야.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적어볼까? 시작! x-b라고 적는 센스 필요해요. 얘를 보면서는 뭐라고 적는 센스 필요하다? x-c라고 적는 센스가 필요해요. 즉 얘는 x-a, x-b, x-c라는 인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몇 차식인지 모르네? 그래서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그게 뭐 x라는 식이 몇 개 더 붙을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라고 여기까지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학에서 이런 조건 보면 막바로 이렇게 적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녀석 보겠습니다. 막바로 구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요게 2번 식과 3번 식의 엄청나게 큰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요렇게 같은 위치인데 A, B, C 변하는 자리는 변수 자리예요. 반면에 같은 자리인데 K, K, K 변하지 않는 자리는 상수 K 자리예요. 그럼 요 식에서 A, B, C는 변수 자리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A제곱, B제곱, C제곱도 변하니까 변수 자리죠. 하지만 K, K, K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 자리죠. 기억하십시오. 변수는 모두 다 X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식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 난 지금부터 fx라는 식을 풀 건데 딱 보니까 규칙성이 쫙 느껴지는 게 인수정리야. 그럼 이 부분에만 집중하세요. 얘는 무조건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만 집중하세요. 얘는 무조건 x-b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만 집중하세요. 얘는 무조건 x-c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뒤에 뭐가 붙건 의미가 없지? 그 땡땡땡이라는 x에 관한 식을 우리는 q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k를 상수 k를 붙이면 돼 라고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되게 바꾸기 쉽죠? 자, 그러면 3번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부터 이 조건을 이용해서 fx의 실체를 밝힐 거야. 자, 이 녀석 보고 뭐라고 쓴다? x-a라고 써줍니다. 이 녀석 보고 뭐라고 쓴다? x-b라고 써줍니다. 이 녀석 보고 뭐라고 쓴다? x-c라고 써주고 qx, 몇 차식인지 나와 있잖아. 그럼 qx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녀석을 더해주면 되겠지? 더할 때 어떻게 더해야 되냐면 변수는 x라는 문자를 넣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시작! 2 x의 제곱 플러스 상수 k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정도야. 자,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맞아? 근데 얘가 상중하에서 상급 문제예요. 무조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 설명한 이론은요. 그냥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 나오면 막바로 이렇게 풀어서 답을 내 라는 구조고요. 서술형 평가로 들어가면 얘가 얘로 변하는 데 있어서 좀 막 뭔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설명을 애들이 잘 기억을 못해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나요 지금? 현수군? 네. 그래도 여기는 오네. 자, 현수군 빨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한등식 20페이지고요. 예, 인수정리라는 상급 개념이고요. 상급 개념을 막바로 답을 내는 건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 꼭 영상으로 들으세요. 상중하에서 상급 개념에 해당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술형 평가의 인수정리가 나왔을 때 종종 나옵니다. 예, 서술형 평가의 인수정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요 결론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1차적으로 뭔가 규칙성이 느껴져. 어떤 구조든 이런 느낌의 식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인수정리와 관련이 있어 생각하셔야 돼요. 관련이 있긴 있는데 인수정리 핵심은 뭐라고? 나머지가 0이라는 건데 얘는 지금 나머지가 0이 되고 있어요. K가 되고 있어요. K가 되고 있지. 얘는 곤란해.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밝혀줄 거냐면요. 얘는 변수 A, B, C니까 fx라 쓰고 이 K를 이항해 버립니다. 이항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K. 그리고 얘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자, 인수정리 핵심인 0을 적었고요. 우리는 요 식 전체를 통칭할 겁니다. 나 앞으로 이 식 전체를 gx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x자리에 a를 넣으면 얘는 뭐가 된다? 0이 돼요. 자, x자리에 b를 넣어도 0이 돼요. x자리에 c를 넣어도 0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000이라는 식을 보면서 gx를 논할 수 있겠네? gx는 무조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x-a. 얘를 보면서 x-b. 얘를 보면서 x-c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qx를 붙여주면 되겠다요. 자, 그런데 우리 위식에서 gx는 뭐랑 같다라고 배웠어? fx-k랑 같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gx는 fx-k랑 같다라고 적어놓고 바로 요 등식을 이용해서 fx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식에서 fx 구하려면 마이너스 k를 이항해서 플러스 k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나오는 식이 fx는 x-a, x-b, x-c, qx에다가 마이너스 k 넘어가서 플러스 k라는 요런 식이 나온 거야. 서술형 평가에서는 바로 요 표현이 반드시 필요해요. 서술형 평가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술형 평가가 아니면 어떻게 본다? 그냥 막바로 식 세우고 답 쭈르륵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요 아래에 있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일 먼저 여러분은 와우 일관된 규칙성이 느껴져. 얘는 인수 정리 문제일 거야. 인수 정리의 핵심은 0이니까 와 변수 ABC 자리는 x라고 쓰고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 인수 정리의 곳은 0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식 전체를 통칭해서 gx라고 이렇게 불러버리게 되면 x자리에 a가 들어가면 얘는 0이 되겠죠. x자리에 b가 들어가도 0이 되겠죠. x자리에 c가 들어가도 0이 되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인수정리의 핵심 식을 가지고 g의 x를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x-a, x-b, x-c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qx 붙여주면 된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gx라는 식이 무슨 식과 같다? fx-2x의 제곱 마이너스 k랑 같으므로 나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fx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만듭니까? x-a, x-b, x-c, qx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k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다. 서술형 평가엔 이런 표현이 필요하지만 서술형 평가가 아닐 땐 막바로 식 세우기를 해서 풀 수도 있다요. 자, 여기까지 필기되신 분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 문제가 상급 문제여서 엄청 쉬운 문제인데 푸세요.
현수분 앞에 꼭 영상 들으세요. 놓치지 말고. 인수정리 상급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현수분 선생님이 거기에 숙제하고요 3단원 인수분해하고 거기에 그 겨울방학 3주차부터 다시 1월 달에 수학 1하고 수학 2반이 새로 시작이 되는 반하고요. 선생님이 수학 1의 기존 강의에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부분을 얼만큼 나올지 몰라서 선생님 교재가 항상 시중 교재보다 먼저 나와서 야 설마 이거 다 넣겠어? 이러고서 이만큼 중에 요만큼을 놓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뒤에 있는 막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가 다 나와서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1주짜리 특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1 수업을 보통 앞에 기존에 들었던 애들도 다 신청할 건데 그거 참고로 지난번 확률과 통계는 하루 만에 다 마감이 돼가지고 이튿날 신청하려 했던 애들이 신청 못 해가지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청 방법이 나와 있어요. 무슨 화요일이었나? 화요일 11시에 문자 순서로 전화로 받지 않고요. 내가 듣고 싶은 수업 있으면 10시 59분에 이렇게 쳐놨다가 딱 누르세요. 11시에. 그 전에 온 거 인정 안 하고요. 11시 넘어가지고 온 걸로 찍힌 거부터 해서 딱 인원수 따다다다닥 마감시켜 버릴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날 내가 못하면 엄마한테 꼭 부탁을 드려 놓든가. 이런 거 있지 않아? 문자 예약 전송?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우리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치한 문제가 상급 문제라니. 상급 문제였어요. 왜? 대부분의 애들은 이걸 해석을 못하거든. 자, 우리는 얘를 보면서 일정한 규칙성이 느껴져. 그죠? 이와 같은 구조는 전부 다 인수, 정리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객관식 단답형 문제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딱 보면서 그래. px는 무조건 이 부분만 보면서 뭐라고 써야 돼?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뭐라고 써야 돼? x-2라는 인수도 갖고 뭐라고 써야 돼? x-3이라는 인수도 갖는데 qx를 써주려고 보니까 앞에 주저리 설명이 많아요. px는 기본적으로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래요. 이미 개수가 1인 3차식 끝났지? 그러므로 굳이 qx 붙여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나와 있는 1, 2, 3을 해석해야 되는데 변하는 건 변수, 고정된 건 상수라고 했죠. 여기 보이는 1, 2, 3은 변수예요? 상수예요? 변수예요. 1, 2, 3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뒤에 얘가 x면 얘도 x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뒤에 뭐만 더해주면 된다? x만 더해주면 된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네요. px를 x-4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어머, 나머지 정리구나. p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다? 4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p의 4를 구해봅니다. 3, 2, 1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몇 나온다? 10. 딱 두 줄짜리 문제야. 얘가 객관식 단답형일 때는. 하지만 얘가 서술형 평가일 때는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서술형 솔루션으로는 이 문제를, 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상중하에서 3급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P1은 1, P2는 2, P3은 3이라는 식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식을 만든다? PX에다가 요 변화는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 인수정리의 핵심인 0이 되겠구나. 나는 이 전체 식을 통틀어서 fx라고 불러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f 자리에 1 들어가면 0이 되고 f 자리에 2 들어가도 0이 되고 f 자리에 3 들어가도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fx라는 요 식은 x-1, x-2, x-3이 되는데 얘가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식이면 fx도 최고차항이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식이 되겠구나 라는 거 막 적어주셔야 됩니다. 서술형 평가에선 적어줬다 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얘는 뭐와 같아요? 여기에서 끝나는 식인데 얘가 바로 fx가 px-x랑 같으므로
나는 이 구조를 이용해서 P의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요. 어떻게? x-1, x-1, x-3 플러스 x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4를 대입하면은 3, 2, 1 더하기 4 해서 10이라는 답이 나온다라고. 서술형 평가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객관식 단답형에서는 그냥 얘 보자마자 식쭉 세워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연조립제법 연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조립제법이라는 건요,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뜬금없이 이 연조립제법이라는 것을 합니까? 자,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연조립제법 연습이라는 요 옆에 땡땡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예, 여기 선생님 칠판에 적어놨다.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적어 놓으셨습니까? 즉,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4차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식을요, 지금부터 X-2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전부 바꾸겠다라고 나왔어요. 이때 우리는 연조립제법을 씁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 자, 조립제법이니까 우선 4차, 3차, 2차, 1차, 상수, 슉슉. 자, 요게 보이는 x를 0으로 만든 x-1을 0으로 만드는 x값 2를 여기에 적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조립제법 합니다. 더해주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주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주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4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8 나머지 0 나왔네요. 그런데 연조립제법이므로 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씩 붙여가면서. 자, 그래서 또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5, 10, 6. 자, 다시 2,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 다시 2, 1, 2, 0.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하냐면요. 맨 마지막에 목과 나머지 이렇게 한 개씩 나올 때까지 계속 연속된 조립제법을 해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결과 만들어지는 정보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자,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얘가 상수항의 개수예요. 얘는요 1차항의 개수예요. 얘는요 2차항의 개수예요. 얘는요 3차항의 개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있는 몫이 바로 4차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즉 얘를 x-p2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바꾸면 와 4차항은 1이 개수니까 x-2에 4제곱 써주면 되겠다. 3차항은 개수가 0이니까 써줄 필요 없고 2차항은 개수가 1이니까 플러스 x-2에 제곱 써주면 되겠다. 1차항은 개수가 6이니까 플러스 6에 x-2 써주면 되겠고 상수항은 0이니까 개수를 안 써주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저기에 보이는 x에 관한 4차식을요 x-2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꾼 결과예요. 별로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아래 똑같은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여백의 절반은 선생님이 쓸 거야. 절반만 필기하세요. 절반만 이용해서 아니야 이렇게 가로 밑에 여백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은 요 위에만 푸시고 절반은 선생님을 위해서 남겨놓으세요. 여기 선생님 필기해 줄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자,
40초 뒤에 같이 풀 거예요. 마무리 지으세요. 우리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식을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꾸쇼라고 하면 우리는 x 플러스 1에 관한 연조립제법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씁니다. 3차, 2차, 1차, 상수, 그리고 요 자리에는 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더해줍니다. 곱해서 올라갑니다. 자,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면 2,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올라가면 1, 이래서 여기에 7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합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2, 그리고 또 다시 합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 녀석이 상수항, 요 녀석이 1차항, 요 녀석이 2차항의 개수, 요 녀석이 3차항의 개수라는 것을 알므로 답을 써줍니다. 그래 3차항의 개수는 개수가 1이니까 1의 특수성상 표시하지 않고, 자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라고 쓰고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하고요. 1차항의 개수는 2니까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써주시고요. 상수항은 7이므로 7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연조립제법 해서 되게 쉽게 구하기는 했는데 이 연조립제법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백의 절반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미는 뭐야? 이 녀석의 의미는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다 해요. 자, 나눴더니까 이 녀석의 의미 뭐가 되겠습니까? 몫이 뭐가 되고 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의미 뭡니까? 나머지가 7이 되고 있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이 목 부분만 가지고 또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네? 어느 부분만 가지고? 목 부분. 바로 이 부분만 가지고 x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씁니다. 그래, 저 빨간 부분만 가지고니까 저 빨간 부분을 가지고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나왔다? x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가 몇이 됐다? 2가 됐다. 저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바깥쪽에 있던 7을 이렇게 붙여 주셔야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연조립제법은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 다시 이 빨간색 부분만 x 플러스 1로 나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만 또 나눠서 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로 쳐주고 x 플러스 1 쳐주고 여기에서 중가로 치고 x 마이너스 3은